네, 우리 개념원리 이제 유리함수 부분 설명을 좀 미리 영상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지 않아야 하니까 쌤은 말 속도는 한 요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기다려주는 타임 없이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영상이니까 이제 속도 조절이나 이제 멈춤 같은 거는 본인이 자기만의 속도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안 가면 여러 번씩 보시고.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리식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걸 배운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 함수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유리식이 뭔지부터 잠깐 소개를 한 느낌이었던 거야. 자, 일단은 유리 함수는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되게 오랜만에 배우는 함수야.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걸 언제 처음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라는 걸 배웠어. 참고로 1차 함수라는 걸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울기예요. 기울기. 이게 쌤이 수업이면 이게 질문을 할 텐데 지금 하는 모든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뭐 질의응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직선 그래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울기, 그리고 뭐 지나는 한 점 요 정도였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뭘 배웠냐면 2차 함수를 배웠어요. 그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머릿속으로 바로 안 떠올랐다면 약간 반성해야 돼. 대칭성이에요. 참고로 대칭성. 2차 함수는 너네가 모르겠지만 문제 풀 땐 별 생각 없었겠지만 항상 이 대칭성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었었거든. 출제자의 의도가 다 그거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 종류를 배울 때 걔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오늘은 그럼 중3 때를 거쳐서 수상 때는 새로운 함수 안 배웠어요. 그냥 2차 함수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웠을 뿐이지. 진짜 오랜만에 새로운 종류의 함수를 배우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유리함수예요. 자, 유리함수는 일단 자, y는 이라고 써도 되고 뭐 fx는 이라고 써도 되고 표현은 똑같죠. 유리식꼴로 표현되는 게 이제 유리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유리식은 별게 아니야. 그냥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하 수준에서 배우는 유리식은 1차식분의 1차식. 요런 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수하에서의 유리함수예요. 그 정도 범위만 나오고. 자, 여러 가지 뭐 함수식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꼴부터 시작하는 자세가 중요해. 유리식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는 자, y는 x분의 1꼴. 물론 여기가 이 위에가 1이 아니라 뭐 다른 개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 음수일 수도 있고 뭐 8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이 위에는 어떤 이제 개수가 들어가는 자리다, 어떤 상수가 들어가는 자리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유리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꼴인 얘부터 어떻게 생겼나를 파악을 하고 이 그래프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막 시켜볼 거야. 대칭이동도 시키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 꼴부터 이해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 일단 얘는 이 x분의 1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처음 보진 않는다? 너네가 당연히 기억이 날아갔을 텐데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라는 거를 우리가 그려봤었어.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중학교를 다녔다면 한 번쯤이 아니라 많이 봤었겠지. 지금이야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게 바로 반비례 그래프였어. 중1 때 배운.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꼴이기도 하거든. 얘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x분의 1이 왜 이렇게 생겼나요? 라고 한다면 뭐 사실 지나는 모든 점을 찍어보면 이런 개형이 나와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 이게 x분의 위에가 상수란 말이야. 쌤이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상수는 뭐야? 변하지 않아요. 고정돼 있는 애거든? 그럼 움직이는 값은 분모에만 있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자, 분자가 고정된 채로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 이런 일을 상상해보자고.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1, 뭐 10의 8제곱분의 1, 점점점점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는 고정돼 있고 분모만 커지면은 정말 한없이 커져, 한없이. 그러면 숫자가 전체적으로 엄청 작아지는 거지. 그지 않나요? 10의 8제곱분의 1, 이런 거 얼마나 작겠어. 거의 0이랑 비슷한 수준이겠지. 그래가지고 여기 축에서도 x값이 커질 때 y값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게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자, 분자는 고정된 채로 분모가 엄청 작아진다고 쳐봐. 엄청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아까 2분의 1보다 더 작아지려면 이 상태에서 분모가 더 작아지려면 뭐 1분의 1. 그럼 아까보다 커진 거지, 값이. 그치? 근데 뭐 한 번 더 분모가 더 작아져. 막 이렇게. 그럼 어쨌거나 이런 경우도 분자는 고정된 채로 분모가 한없이 작아지면 이 전체적인 결과는 엄청 커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x가 계속 작아질 때는 이게 함수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구나. 사실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다 찍어보면 저런 그래프가 나와요. 근데 쌤은 조금 더 그냥 수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뿐이야. 뭐 어떻게 기억하든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음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뭐 동일한 논리입니다. 어쨌거나 가장 기본 꼴이 이렇게 생긴 거야. 가장 기본 꼴이. 그럼 여기에서 좀 너네가 주목을 해줘야 될 게 앞부분 개요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돼요. 이따가 예제 풀 때 그 부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지금 쌤이 소개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분의 1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 근데 1 대신에 이렇게 k라고 쓸게요. 참고로 이렇게 1, 4분면, 3, 4분면에 그려지는 형태는 이 위에 개수가 양수일 때, 이건 중1 때도 했었던 거예요. 참고로 개수가 음수이면 지금 얘기하고 지나갈게. 개수가 만약에 음수면 이렇게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집니다. 요거는 뭐 중학교 내용이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왜냐고 물어보면 지나는 점 대입해보면 돼요. 너무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한 특징이 하나 생겨. 쌤이 아까 영상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걔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그게 출제 포인트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점근선이야. 자, 선행을 안 했다면 당연히 처음 듣는 단어일 거예요. 점근선. 요 정도로만 이해할게. 점근선이 뭐냐면 이 그래프가 한없이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닿지는 않아. 그런 선이야.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닿지는 않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그게 두 개 보이거든? 잘 봐. 이러네요. 얘는 봐봐. 이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이 갈 텐데 닿지는 않을 거야. 닿지는 않을 거야. 절대. 닿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또 얘도 봐봐. 이 Y축. 얘도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 위아래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닿지는 않을 거야, 결국. 이런 점근선이 두 개가 생기거든요. 유리함수는 두 개.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갈게. 점근선이 왜 생겼냐면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요가 아니라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던 거냐면 분모 주목하세요. 자, 분자는 어차피 숫자야. 숫자. 분모 주목하시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분모가 0 되는 상황을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 그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의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분수, 숫자만 보다가 이제 유리식을 본단 말이야. 그럼 유리식이라는 건 분모에 어떤 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수학은 분모가 0 되면 안 돼. 그럼 여기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밑에 분모에 x 있죠. x가 될 수 없는 값이 있어. 이 상황에서는 x가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왜? 수학에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또 분모가 이렇게 생겼어. 위에는 뭐 아무거나 숫자. 그럼 얘도 보시면은 절대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그럼 뭔 말이야?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 그러면 더 이상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볼 수가 없구나. 즉, 정의할 수 없는 x가 생기기 때문에 점근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봐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 x가 0 될 수 없어. 왜? 분모가 0 될 수 없으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 x가 0 될 수 없다는 거는 x가 0일 때는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정의되는 값이 없다는 거야. 여기서 정의되는 값이. 그리고 또 잘 생각해봐. 지금 요 꼴에서 x가 0이 되지 않는다면 x분의 k 자체도 절대 0이 될 수 없죠. 참고로 k는 0 아닙니다. 봐봐. 요 상황에서 얘가 0이 되지 않는 한 이 자체가 0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0 될 수 없으니까 y도 0이란 값을 가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y가 0인 지점이 어디야? 이 지점에서 뭔가 값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근선이 두 개 생기는 거야. 그래서 결국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분모가 0 될 수 없다는 그 개념 하에서 생긴 게 이제 점근선이다 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의 설명에다가 이제 예제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하면 쌤이 아까 뭐라 했었냐면 가장 기본 꼴을 관찰하고 그 그래프를 확장시킨다는 건 이동을 시켜보겠다는 거야.
자, 아까 요런 애 있잖아요. x분의 1. 얘를 갖다가 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뭐 3만큼이라고 할까? 그래, y축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면 다 너네 배웠던 거지. x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y축 방향 평행이동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평행이동 표현은 우리 수상에서 시험 기간에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아, 그럼 얘는 기존 그래프에서 잘 봐. 원래 이런 애였는데 어떻게 이동을 한 거냐? 저 생긴 거를 순수하게 이동시키지 마시고 점근선으로 이동시킬 거야. 점근선. 원래 얘한테 점근선은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될 때 당연히 점근선도 똑같이 이동했을 거야. 그럼 얘의 점근선은 x가 3, y는 마이너스 2.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치? 참고로 점근선은 분모가 0 될 때의 그 값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점근선을 그대로 이동시킬게. x는 3이 어디야? 여기 뭐 이런데 여기 x는 3. 자, y는 마이너스 2는 여기 이런데. 자, 그래 놓고 딴 건 바뀌냐고. 안 바뀌어요. 그대로. 딴 건 안 바뀌고 점근선만 바뀐 거야. 그대로 요런 개형이 새로운 점근선에 의해서 유지가 될 거야. 그러면 평행이동했을 때 바뀌는 게 일단 점근선이네? 그럼 여기에서 정의역이랑 치역도 한번 관찰을 해볼게. 자, 점근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 얘의 정의역은 잘 봐. x가 3일 때 빼고는 다 정의가 돼요. 그지? 그럼 정의역이라는 건 x바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글씨는 좀 대충 쓸게요. 자, 치역도 보시면 치역은 y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값은 나와요. y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값은 다 나온다는 거야, 쌤 얘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치역도 y는 마이너스 2가 아닌 뭐 모든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의 느낌이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예제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너네가 여기서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거든? 지금 평행이동을 할 때 이 위에 있는 상수는 안 바뀌어요. 당연히 안 바뀌어. 그럼 저 상수가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의 폭이 될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숙제 해와야 되는 예제 풀 때 이런 내용이 등장하니까 좀 잘 들어봐. 저 위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건 폭이야. 근데 폭이 또 무슨 말이냐? 자, 쌤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일부러 1사분면에서만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1사분면에서만. 자, 그러면 자, 이 검은색을 1번, 파란색을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y는 x분의 1, y는 x분의 3 둘 중에 누가 2번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머릿속으로 한번 대답해봐. 너네 2번이라고 해야 돼요. 누가 2번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요 라고 해야 돼. 얘. 자, 근데 둘의 차이점은 이 위에 있는 개수거든? 그지 않아요? 상수? 제가 결정하는 게 일종의 폭이라고 한 이유가 이런 거지. 얘가요, 당연히 x축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 얘보다. 왜냐면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정확히 얘의 값이 얘보다 3배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에 있겠지. 이런 식인 거야. 똑같이 x에 1을 집어넣었어. 1. 그럼 얘는 1,1. 그죠? 얘는 1,3.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1,3. 그래가지고 얘가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 위에 상수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폭이다. 그럼 이게 이제 실전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얘들아, 방금 말한 얘랑 얘는요, 평행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을까? 없다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우리 2차 함수도 이런 애랑 절대 평행이동해서 못 겹쳐져요. 왜? 폭이 다르잖아. 한 명은 이렇고 한 명은 이럴걸? 이 폭이 다르잖아.
그치? 이래가지고 문제에서 만약 이렇게 물어봐. 다음의 유리함수 중 평행이동에서 서로 겹쳐질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상수가 같은 거 골라달라 요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요 내용까지 언급을 했고 이제 조금 예제로 넘어가 볼게. 개념 원리 펴놓고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필수 예제 8번부터 쌤이 좀 설명을 해볼게. 앞에까지는 그냥 개요였고 설명이었고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죠. 당연히 수학은. 자 보시면 여기에서도 시작부터 좀 중요한 말을 할 거야. 자 1번 왜 안 나오지? 아 저 그림 위에는 못 그리나? 그냥 할게요. 자 지금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러고 있는데 얘들아 1번이랑 2번 생긴 것 좀 봐봐. 시작부터 좀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쌤이 지금 편의상 1번 같은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수업 때 소통을 위해서. 2번 같은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1번은 그 유리식에서 분자가 그냥 딱 상수야. 숫자. 근데 2번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1차식분의 1차식이야. 그러니까 조금 통분이 돼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게. 그럼 둘의 차이점이 저건데 우리는 둘 중에 1번 꼴을 앞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우리 2차 함수도 이렇게 전개돼 있는 꼴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거든? 그냥 뭐 점 대입하는 거 정도? 항상 어떻게 바꾸는 연습을 했냐면 이제 이런 꼴. 완전 제곱식이 보이게 나오는 꼴. 왜냐면 이래야지만 그 2차 함수의 정체성, 그 축이 보이잖아. 꼭지점. 그치? 그러니까 요 꼴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고 항상 이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중3 때부터.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유리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점근선이거든? 근데 점근선이 잘 보이는 형태가 2번보다는 1번 아니겠냐는 거야.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보여. 1번 봐봐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왜요? 분모가 0 될 때 x가 점근선이잖아. 그리고 옆에 튕겨져 나온 3 보이지? 이게 y 점근선.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어요. 엄청 잘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는 것도 되게 빨라. 보시면 x는 마이너스 1 딱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y는 3 찍어주시고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얘가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요렇게 점근선에 대해서 요 방향으로. 만약에 음수였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음수였으면. 그지? 지금은 양수여서 검은색처럼 그린 거고. 이게 그냥 1번 개형 끝. 별거 아니죠? 정의역, 치역은 뭐 너네가 알아서 하시고. 자, 2번 같은 경우 벌써 수련회 때문에 빠진다고 막 연락 오네. 답장 안 할래요. 자, 2번 이런 애들은 봐봐. 지금 점근선이 한 번에 안 보여. 물론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 선생님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x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아닌가요? 맞아. 근데 이게 y 점근선이 한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지금 집중해야 돼요. 이 형태를 1번 같은 꼴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꾸냐? 무조건 그냥 쌤 따라 하시면 돼요. 쉽게 푸는 법 알려줄게. 자, y는 해놓고 x 플러스 2 분모까지는 그대로 적어놓으시되 분자가 불편해. 분자에 똑같이 1차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상수가 딱 숫자만 있어야지. 그지? 그렇게 만들려면 이 스킬은 그냥 따라 하시면 돼. 자, 분모에 있는 개수 있지? 2. 이걸로 묶고 분모를 냅다 만들어. 분자에 있는 이 개수로 냅다 묶고 잘못 썼다. 소리. 자, 분자에 있는 개수로 묶고 그 안에 분모를 냅다 만든다. 그리고 원래랑 이렇게 되면은 봐봐. 얘는 2x 플러스 4인데 원래 분자는 2x 플러스 1이었거든요. 그럼 뒤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원래랑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그지? 저렇게 보정을 해주시고 자, 그래 놓고 요렇게 딱 분리해서 쓰면은 이만큼은 약분하면 뭐야? 그냥 2예요.
그치? 그리고 뒤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아, 연락 오는 거 짜증나 죽겠네. 잠시만. 신경 쓰여.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은 보이잖아. 이제 뭐가 보여? 여기에서 x 점근선, 여기에서 y 점근선. 그러면 즉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2 요렇게요. 바로 보이지? 응. 그럼 그대로 그려주면은 자, 이렇게 점근선 딱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 조심해야 돼. 잘 봐. 개수 3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점근선 다 구했고 뭐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겠죠. 치역은 y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너네가 조금 체화를 해주셔야 될 거는 이 꼴을 요렇게 바꾸는 쌤의 작업을 좀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빨리빨리 될수록 그래프가 좀 빨리 보일 거예요. 이런 식의 느낌. 별로 어렵진 않지. 빠르면 본인이 멈췄다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거 보시면 돼요. 쌤은 바로 진행할게.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 이거 간단해서 풀이만 한번 보여주고 지나갈게요. 참고로 이 필수예제 9번 밑에 있는 그 확인 체크 문제에 아까 쌤이 사전에 설명한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 막 뭐를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유리함수 구하여라 막 그런 문제 나와 있을 거거든? 쌤이 그 문제는 지금 캡처를 안 해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문제 있을 거야. 얘랑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막 보기 중에 골라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표준형, 그러니까 1차식분의 상수로 표현되어 있는 꼴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 안 바꾸면 큰일 나. 바꾸신 다음에 위에 있는 상수들끼리 비교해서 2인 애만 골라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밑에 확인 체크는 과제기 때문에 너네가 풀어올 건데 내용이 되게 쉽다는 거야. 그런 문제 풀 때 항상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개수가 같은 애끼리 골라주면 그게 바로 평행이동으로 서로 겹쳐질 수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요. 참고로 막 이거랑 예를 들어서 이거랑 얘들아 이 둘은 못 겹쳐져요. 개수 2고 마이너스 2인 거는 평행이동으로 못 겹쳐져요.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틀릴까봐 혹시 몰라서 얘기했고 하여튼 쌤은 여기 필수 예제 있는 것만 풀어볼게요. 뭐 문제 되게 쉽지. 유리함수 저 그래프는 이 y는 x분의 a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따 a, b, c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들아 그 뒤에 있는 문자 많은 것부터 보지 마시고 얘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볼 거야. 이 꼴로 볼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면은 아까 배운 스킬 활용해보면 x-2분의 자 마이너스 안에 분모를 냅다 만들고 그럼 이렇게 되면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원래랑 달라지지 않으려면 뒤에 플러스 3으로 보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약분해주시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떼내면은 요렇게. 그럼 봐봐. 문제 풀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요. y는 x분의 a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a가 먼저 나왔지.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려면 이게 같아야 된다니까. 그죠? 그럼 a는 3. 그러면 y는 x분의 3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보낸 거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보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그지?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보냈으니까 뒤에 이렇게 돼서 얘가 나오는 거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표현은 뭐 수상해서 특히나 중간고사 시험범위기도 했으니까 아직 익숙할 거라고 믿고 이 정도 스피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은 잘 들으셔야 돼.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쌤 입장에선 요 문제가 되게 쉬운데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긴 해. 요 필수 10분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이제 그 수하에서 함수를 배울 때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개념을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언이냐면 우리는 중학교 때처럼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전체를 다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정의역이라는 게 뭐야? 내가 보고자 하는 x 범위예요. x 값의 범위. 그러면은 정의역이 제한된다는 건 내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에서 말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말로 하면 뭔 말인지 잘 안 와닿으니까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느껴볼게요. 자, 유리함수 J의 정의역이 저거래.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보지 않겠다. 어떤 이제 내가 봐야 되는 구간을 지금 제한을 해주는 거야. 자, 그때 치역을 구하시오 이러고 있는데 치역이라는 건 그냥 저 x 범위 안에서 나오는 그 함수값의 범위죠. 자,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이 식을 얘도 그리려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뭐 첫 번째 스텝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고 그 안에 분모 냅다 만들고 그럼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원래랑 달라지지 않으려면 뒤에 플러스 2로 보정해주면 되겠죠. 그래 놓고 분리하면 자, 여기까지. 그럼 쟤는 쌤 일부러 축 안 그릴게요. 축 안 그리고 그냥 점근선만 그려보면 뭐 x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테고 y는 마이너스 2 뭐 대충 여기 있겠죠. 그래 놓고 이제 분자가 양수니까 요렇게. 자, 그려준 다음에 지금 정의역을 제안해줬어. 정의역이 이거 또는 이거래.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센스가 있는 사람은 벌써 느꼈어. 1 포함 안 하죠? 포함 안 할 수밖에 없지. 점근선이 x는 1인데. 그지? 그러면 자 봐봐.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은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인데 쌤이 잘못 그렸네.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봐요.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은 뭐 여기 어디 있겠지? 마이너스 1인 지점은. 그죠? 그러니까 x축 쌤이 굳이 안 그렸는데 여기 어디 x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죠? 자,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1 전까지 쭉 다 보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정의역이 하나 더 있지? 1부터 2까지래요. 그럼 2인 지점은 지금 x가 1인 지점이 여기니까 2는 뭐 여기 어디 있겠지? 더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요. 그지? 그러면 그래프는 2부터 1까지 쭉 보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내가 안 보는 부분은 그냥 지워버리면 이렇게만 보겠다는 거야. 유리함수 그래프를. 자, 그럼 그때의 치역은 이렇게 물어봤지. 그때의 치역은. 그때의 치역은 얘들아 봐봐. 자, 여기서의 함수값 이상은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잖아. 치역이 뭔 의미인지는 알죠? 그리고 또 여기서의 함수값 이하로는 다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x가 2일 때 이게 x가 2일 때 여기 대입하시면은 x가 2면은 2,0이네. 2,0이었네요. 그지? 그러면 0 이상의 함수값은 다 나온다는 거야. 즉 치역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치역이 하나 나오고요. 그지? 자, 여기도 관찰해야지. 이거 이하는 또 다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 나오거든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러면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3 이하로는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쁘게 쓰면 이렇게 되겠네. 봐봐.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럼 치역은 0 이하로는 이상이구나 아까. 0 이상으로는 다 나오는 거고 0 이상으로는. 그지? 또 마이너스 3 이하로는 다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 이하로. 또는 이런 식으로. 이게 치역이다라는 거. 어쨌거나 이 유형을 외운다기보다는 문제가 봐야 되는 범위를 제한해주면
그 안에서 보이는 것만 그냥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 필수예제 10번 밑에 확인 체크 세 문제가 이제 쭈루룩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첫 번째 문제를 그렇게 많이 틀리거든. 일단은 이제 과제 해보시고 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틀렸으면 또 해설해 줄 거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아니다, 그 최대값 최소값, 그러니까 이게 밑에 확인 체크 풀다 보면 어느 정의역 안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막 이런 말 있단 말이야. 그럼 쌤이 요 문제 그냥 재활용해서 설명을 해볼게. 만약에 요 문제에서 정의역이 뭐 이렇게 설정이 됐다 치면 이 안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 쳐봐. 그러면 2분의 3은 뭐 여기 어디 있겠죠? 1이랑 2 사이에. 그럼 2분의 3부터 2까지만 보는 거니까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지? 그럼 최소값은 언제 나와? x가 2일 때 나오는 게 최소값이죠. 0이겠지? 최대값은 x가 2분의 3일 때 나오는 게 최대값이겠죠.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2분의 3 대입해서 나오는 게 최대값이겠죠. 이런 질문인 거야. 혹시 뭔 말인지 모를까봐. 범위가 제한되면 그 안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에 맞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듣다가 이제 집중력 끊기면 잠깐 뭐 멈추고 이어서 들어도 되니까 꼭 끝까지는 들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한번 쉬더라도. 왜냐하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 그래.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인데 쌤이 그 유리함수 설명을 시작할 때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점근선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근데 유리함수는 대칭성도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 특징은 다 좀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해볼게. 저 대칭성이 왜 탄생했냐면 이 설명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대칭성 문제는 사실 쉽거든요. 결론 정도만 외워주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설명은 좀 가볍게 들어와봐. 자, 우리가 유리함수 y는 x분의 k 이 꼴은 사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xy는 k다. 근데 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한 상수다거든. 두 변수의 곱이 일정한 상수다. 사실 여기서 할 말도 되게 많긴 한데 뭐 지금 들을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어쨌거나 자 xy는 k다. 이걸 그린 게 아까 뭐 이제 이런 거였던 거고. 근데 저 식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를요 원점 대칭을 시킨다면 이 식을 원점 대칭 그게 뭔 말이야? xy의 부호를 바꾸겠다는 거지. 근데 얘를 원점 대칭 시킨다는 건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y는 k다. 이렇게 식을 바꿔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래봐야 원래랑 똑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뭘 느껴야 되냐면 유리함수는 원점 대칭을 시켜도 원래랑 똑같네? 그러면 그래프가 걔 자체로 이미 원점 대칭이었다는 거야. 생긴 게. 그래서 우리 아까 가장 기본꼴 이런 거 그렸었잖아. 얘 생긴 거 자체가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는 거예요. 저런 논리에 의해서.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이 식을 y는 x축 대칭 이동시켜볼게. y는 x축 대칭 이동. 얘는 아까 원점 대칭. 자, y는 x축 대칭 이동은 기억나시지? x, y 바꾸는 거야, 서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의 식이랑 뭐 다를 바가 있냐고. 이거 순서 바꾸는 게 뭐 다르냐고. 그지? 똑같아요. 그러면 x는 y축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원래랑 똑같네? 그럼 너네가 느껴야 될 건 이 그래프 자체가 얘에 대해서 이미 대칭적으로 생겼었다는 거구나. 이미.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미 대칭적이었다는 거지. 대칭성이 저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한 번만 더. 이제 요 식을 갖다가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 그러면 이 대칭 이동은 방국고 시험범위이기도 했죠. 학습지에 나왔던 xy를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주는 거잖아. 그러면 저 식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래도 원래랑 달라지는 게 있냐는 거야. 똑같죠.
그러니까 이미 y는 마이너스 x축에 대해서 대칭적이었구나. 이 그래프는. 즉 이미 얘에 대해서 생긴 게 대칭적이 없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설명은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 너네가 문제 풀 때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실전적인 부분은 이런 거야. 봐봐. 너네가 문제 풀 때 기억해줘야 되는 건 결국의 유리함수는 점대칭성을 가지는데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가장 기본 꼴은 원점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었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키던 그 점대칭성은 유지가 될 텐데 평행이동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때는 새로운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그죠? 그리고 또 아까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잖아? 그러면은 얘가 평행이동 돼도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요. 여전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면서 뒷부분은 조금 달라지는데 이 직선이 결국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는 거야. 이게 새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요. 아까 설명한 내용이야. 이 유리함수는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고 또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쌤이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 풀 때 얼마나 쉽게 풀리냐면 자, 이제 거기 위에 있는 예제 보시면 자, 유리함수 1번 봐요. 이거의 그래프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 점에 대해서. 그럼 너네는 이거 읽자마자 번역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두 점근선의 교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X점근선, 이게 Y점근선이구나. 바로 보이죠? X점근선 뭐야? 1. B는 1. 그죠? Y점근선은? Y점근선 사실 이거 A거든요. 근데 왜인지 보여줄게. 항상 Y점근선은 개수분의 개수야. 개수분의 개수.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어차피 이거 표준형으로 만들 때 위에 있는 개수로 묶고 뭐 어떻게 할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약분되면서 떨어져 나오는 게 여긴 관심 없어요.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Y점근선은 항상 개수분의 개수야. 그래갖고 그게 바로 점대칭에서 Y좌표 A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그래프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건 그 점은 두 점근선의 교점일 수밖에 없다. 즉 X는 뭐? Y는 뭐? 그 점근선 찾는 거야. 문제가. 자, 그리고 2번도 보시면 2번 되게 쉬워요. 자, 유리함수 이 그래프가 두 직선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아까 쌤 설명 들었으면 해야 돼요. 왜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유리함수는 직선 대칭성도 가지는데 그 직선은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고요. 아까 설명한 내용이 그거야. 근데 선생님 이 뒷부분 어떻게 알아요? 이 뒷부분? 이해 알아내려 한대요. 봐봐. 그리고 그 직선이 내가 어딜 지난다 했어? 두 점근선의 교점 지난다 했지. 그럼 여기에서 점근선은 x는 1, y는 2잖아요? 그지? 그럼 얘네가 1,2를 지나는 거야. 그럼 1,2 대입, 1,2 대입하시면 A, B가 나오는 구조인 거죠. 되게 쉽지? 설명 들으니까. 속도는 본인이 멈추거나 배속 조절하면서 따라오면 돼요. 쌤은 바로바로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의 19하기. 여기는 쉬워서 문제 한 번만 풀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쌤이 뭐 거의 대부분의 반은 여기는 안 풀어줬었거든. 쉬워서. 자, 식을 안 줬으니까 뭘 줘? 그림을 준 거야, 그림. 저 그림을 보고 너네가 식을 역으로 세울 수 있냐 이제 그런 걸 질문하는 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저 그림에서 점근선 보이지? X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Y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하나 더 보이셔야 돼. 지나는 점 줬거든요. 저기
0,-1 지나는 것도 준 거지 문제가. 저 숫자 괜히 준 거 아니겠죠? 그럼 이 세 개로 식 작성을 어떻게 하냐? 자, x점근선 이거니까 분모가 x 플러스 1, y점근선 이거니까 뒤에 이렇게 위에는 아직 모르는 상수 k 그래 놓고 지나는 점 0,-1 대입하시면 여기 k까지 등장하는 거지. 그럼 0,-1 대입하면 k는 1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은 저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이거였으니까 이렇게 답을 적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통분된 꼴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문제 보시면 x 플러스 10분의 ax 플러스 b 그지? 그럼 얘를 이제 통분시켜서 유리식 단원에서 연습했지. 통분시키면 해가지고 뭐 개수 비교하면 뭐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뭐 c는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별거 아니고. 유형 3개 남았네. 자, 이제 유형이 3개 남았는데 참고로 지금 할 발전 예제 13번이 난이도가 좀 있고요. 나머지 2개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 발전 문제에 조금 힘을 줘서 설명하고 나머지 2개는 그냥 빠르게 칠게요.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지네. 자, 이게 발전 얘기 13번 하기 전에 쌤이 당부를 할게, 우리가 이제 뭐 수하 그리고 수원, 수투 뭐 나중에 뭐 미적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배울 때마다 새로운 그래프가 등장할 거야. 우리도 지금 유리함수 그래프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지? 그때마다 이제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런 그래프를 새로 배웠으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그래프랑 연계시키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출제자들도 너네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않아. 지금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배웠지? 곡선 그래프 배웠잖아요. 항상 뭐랑 연계시키냐면 직선 그래프랑 연계시켜. 직선. 그 이상의 거는 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직선이랑 연계시키면 뭘 물어보냐? 교점의 개수 물어봐요. 교점의 개수. 왜냐면 너네가 그래프들을 그릴 수 있다면은 걔네가 어떻게 만나는지도 이제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자, 요 문제 한번 풀면서 감을 좀 잡아보면, 참고로 본인 수준에 따라서 이걸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빨리 듣고 넘겨도 되죠.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이해될 때까지 조금 보셔야 돼. 쌤이 학원에선 칠판 수업이라 조금 이제 속도가 느릿한 친구들을 옆에 가서 계속 봐줄 수가 없거든. 그건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도 불공평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도 힘들게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기도 해요. 이해될 때까지 좀 노력하면서 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자, 이 그래프랑 직선 등장했네. 이제 연계시키자 이 말이야. 이 둘이요,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래. 얘들아, 이 발전 예제 13번만큼은 내 모든 말을 다 기억하세요. 쌤의 생각 흐름을 이해해. 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유리함수는 일단 그릴 수 있네. 저기다가 문자 낑겨놓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지? 문제가 얘야. 너네가 1차 함수를 대할 때 무조건 이 스텝부터 가세요. 뭐는 제대로 줬고 뭐는 안 줬냐부터 관찰해. 자, 여기서 제대로 안 준 건 뭐냐면요, 기울기. 그지? 제대로 준 건 뭐냐면요, 지나는 한 점. 이게 사실 2라는 게 y절편이자 0,1을 지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그릴 수 있는 건 빠르게 그리자. 얘를 좀 그리기 위해서 형태 변형을 해보면, 쌤이 그냥 암산할게요. 형태 변형하는 건. 그러면은 이건가? 그렇겠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저 유리함수를 그려보면, 자, 요런 애죠. 자, 그래놓고 이제 직선이랑 어떤 관계인지 좀 관찰을 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는 만나지 않는 관계래요. 만나지 않는 관계.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직선의 기울기 몰라요. 못 그린다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확실히 지나는 한 점부터 잡아. 아까 쌤이 얘기했지? 얘는 무조건 0,1을 지나는 애예요. 0,2가 어딨어? 여기요.
자, 그럼 여길 지나면서 기울기 안 정해져 있지.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근데 첫 번째로 이 생각 좀 하자. 만나지 않으려면 최소한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거든요. 왜인지 봐봐. 여길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면 뭐 이런 애 얘기하는 거잖아. 기울기 양수인 애들. 무조건 만나지. 그치? 무조건 만나지. 일단 기울기가 음수 쪽으로 꺾어져야 돼. 음수 쪽으로. 이해 가요? 여길 무조건 지나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일단 음수 쪽으로 가야 돼. 이런 거? 너무 좋지. 안 만나잖아. 여기서 조금 더 누워. 뭐 너무 좋지. 안 만나잖아. 근데 기울기 음수일 때도 만나는 상황이 한번 등장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요런 상황. 잘 봐. 쌤이 지금 이 상황 집중적으로 관찰할 거야. 유리함수랑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상황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그러니까 더 가팔라지면 또 만나겠죠. 그러면은 저기가 경계네. 그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단은 0보다 작아야 하고, 기울기가 양수면 무조건 만나니까. 근데 0보다 계속 작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작아지다가 만나는 순간이 또 생긴다는 거야. 그때 전후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봐봐. 딱 처음으로 만날 때의 K를 관찰하기 위해서 쌤이 이런 방정식을 풀어볼게. 자, 두 함수가 만나는 상황을 관찰할 거니까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방정식은 이렇게.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분모를 곱해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한쪽 변으로 보기 좋게 여기까지. 자, 봐봐. 지금 나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만나는 상황의 K가 뭔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지? 그러면 둘이 만난다라는 방정식을 세워서 쌤이 2차 방정식까지 유도했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의 K를 쌤이 구해볼게. 그때의 K를. 그럼 한 점에서 만난다가 뭐야? 판별식의 결과가 0이다. 그죠? 이때의 K를 구해보면 판별식 플러스 4K는 0이다. 그럼 여기에서 K는 0 또는 마이너스 4인데 봐봐. 지금은 기울기가 이제 음수일 때를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딱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지금 찾아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전에 멈췄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것보다 더 작아지면 더 가팔라지면서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기울기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스텝 하나 추가를 해야 돼. 이게 기울기가 0 될 때도 괜찮은지 너네가 좀 관찰을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0 될 때도 괜찮은지. 그게 뭐냐면 K가 만약에 0이었으면 자,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0이다? 그냥 이런 애죠. 이런 애. 그럼 점근선 그 자체네? 그래도 안 만나죠. 유리함수랑.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어도 되는 거야. 이게 사실 판별식만으로만 풀면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한계가 생기는지는 이게 다 분모랑 연관성이 있는데 영상에서는 쌤이 상세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 수업 시간에 여유가 되면은 조금 더 궁금증을 해소해줄게. 근데 어쨌거나 기울기가 0 될 때도 괜찮은지는 너네가 한번 다시 따로 따져주셔야 돼.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도 안 만나니까.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잡히는 거다. 라는 거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여기 박전예제 13번 밑에 있는 확인 체크도 어쨌거나 너네가 밟아야 될 스텝은 유리함수는 다 그릴 수 있게 줄 거야. 다 그릴 수 있게 줄 건데 직선에 좀 장난을 쳐놨을 거거든요. 직선의 장난을. 지금처럼 기울기를 안 주고 뒤에 y절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줬을 수도 있고 기울기를 줘놓고 뒤에 문자를 또 박아놨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너네가 해야 될 작업은 무조건 지나는 점을 잡으셔야 돼. 무조건 지나는 점. 그러니까 쌤이 밑에 문제는 캡처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생겼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 나올걸요? 이런 식? 그럼 너네 이거 보자마자 아니 선생님 기울기도 안 주고 뒤에 y절편도 안 줬는데요? 근데 너네 뭘 봐야 돼?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보이잖아.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1,1. 이건 뭐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나는 점 딱 잡아놓고 기울기 빙글빙글하면서 문제가 만나라고 하면은 만나게 되는 상황. 범위 관찰해주시고 만나지 말라라고 하면 만나지 않아야 되는 그 범위를 관찰해주시고 이제 그런 건데 많이 어려워하면은 당연히 수업 때 다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유형 2개 남았네요. 자 쌤도 힘들고 듣는 너네도 조금 힘들 테니까 그냥 할게요. 자 유리함수의 합성 그냥 이런 문제도 내신에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좀 팁을 줄게요. 이런 규칙성에 관련된 건 우리 합성함수 단원에서도 했었어. 근데 얘도 생긴 꼴 봐봐. 마지막에 F를 100번 합성한 결과에 10을 대입한 결과는 이러고 있잖아. 100번 합성하라는 거 아니겠죠. 그런 노가다를 낼 리도 없고 빨리 그 안에서 이제 규칙성이랑 반복성 찾아라.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규칙성이랑 반복성 찾아라. 그리고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 값을 넣으면서 관찰하지 마시고 팁이야. 식 자체를 계속 합성하면서 언제 항등함수가 나오는지 관찰하는 게 팁이에요. 그럼 저 문제 한번 쌤이 봐볼게.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100번 합성한 결과에 10을 넣은 결과가 궁금하대요. 자, 그러면 10부터 집어넣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합성해볼게. 그럼 f2는 f 합성 fx니까 봐봐. 원래 있던 x 자리에 저 식을 통째로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정도 유리식 계산 우리 연습했어. 분모 분자에 x-1 곱해주면 여기도 분모 분자에 x-1 곱해주면 이렇게요. 그러면 2분의 2x니까 나온다. 보여요? 항등함수 벌써 나왔네? 그럼 얘들아 봐봐. 이게 이거였잖아. 그럼 f 세제곱은 여기 양변에 f 합성하면 그냥 또 이거죠. f 4제곱은 또 이거겠지. f 5제곱은 또 이거겠지. 벌써 찾았네, 규칙성. 그러면 f 100제곱은 뭐냐면요. f 100제곱 뭐냐? f 100제곱은 그냥 이거 정답 10인가? 101이구나. 101? 그럼 봐봐요. F101은 뭐랑 똑같은 거겠어? F101은 F랑 똑같겠죠. 이해 가요? 짝수번 합성한 애들이 다 항등함수니까 홀수번은 자기 자신 이런 거였네요. 그럼 F101에다가 10 넣으라는 건 결국 F10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F10은 10 빼기 1분의 10 더하기 1 해서 9분의 11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쌤 말이 뭔 말하는 건지 알겠지? 언제 항등함수가 나오냐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식 자체를 먼저 합성을 해보시고 F몇이랑 같은지 이 합성이 과도하게 많이 든 이 숫자를 낮춰주는 게 포인트다 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세요. 밑에 확인 문제 풀 때 혹시 헤맬까봐 한마디 덧붙이자면 확인 체크 1번인가에 뭐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식이 이거 통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요렇게 해놓고 합성 들어가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자, 마지막.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 얘는요. 결론을 조금 외울게요. 근데 이게 막무가내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효율적이라서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은 할 텐데. 자, 보세요. 얘들아, 쌤이 역함수랜다. 유리함수는 이렇게 통분된 꼴로
보는 게 별로 안 좋다고 했거든요. 특징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통분된 일반형으로 볼 때 유리한 점이 두 개 있어. 첫 번째는 그냥 뭐 점 대입할 때 그땐 이런 상태로 봐도 되고요. 또 역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만큼은 이런 일반형 통분된 걸로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떤 암기 포인트가 좀 있어. 봐봐. 쌤이 결론만 얘기할게. 얘의 역함수는요. 어디 주목하냐면 이렇게 통분된 꼴에서 얘랑 얘 주목해. 저 둘이 자리와 부호가 동시에 바뀌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통분된 꼴에서 얘랑 얘 위치 잘 보여? 위치 잘 보여? 얘랑 얘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호가 동시에 바뀌면 돼. 그러면 역함수야. 그럼 이제 뭐 궁금할 수도 있겠지. 왜요? 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면 돼. 난 안 할 거예요, 참고로. 저 식이요. 이 식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x, y를 바꾼 다음에 다시 이거를 y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게 역함수 구하기잖아. 그 과정을 거치면 항상 이렇게 돼요. 궁금하면 한번 해봐야 돼. 한번 해봐야 되고 쌤이 왜 이거는 조금 기억을 하자는 건지 알겠지? 이거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이걸 해야 돼. 그럼 중간에 뭐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겠고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겠지. 이건 전략적으로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항상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믿고 쓰셔도 돼.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저 지금 위에 있는 문제 풀 거예요. 그때 A 값을 구하시오. 얘들아, 얘랑 얘의 역함수랑 같대. 그럼 얘의 역함수는요. 쌤이 방금 알려준 결론을 사용하면은 봐봐. 어딜 주목하는 거야? 여기요. 얘랑 얘요. 얘랑 얘요. 그럼 쟤네 둘이 자리 바뀌면서 부호 바뀌는 거지. 그럼 x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3. 이 마이너스 1이 1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게 이제 끝났네. 이거랑 이게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a가 1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죠? 해가지고 일단은 긴 영상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공부 많이 해올게요.